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대관람차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사람이 타는 거였고 대관람차는 실제로 이거보다는 엄청나게 다르게 생겼죠. 이만하고요. 런던 아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기타 등등 이 대관람차라고 하는 거의 형태는 세계 각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 저는 이제 만들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대관람차냐 이 생각은 좀 안 했었죠. 마침 이제 50 플러스 센터에서 강의를 하느라고 이거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는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영어 이름이요. 휠, 바퀴여서 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페리스 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페리스 휠, 그래서 특정 고유 명사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지, 아니면 나무 재질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든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페리스 휠 이렇게. 그럼 미국 사람이었었죠. 그 사람이 만든 게요. 1893년이랍니다.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고 그 박람회장에 기념 조형물 하나씩 만드는데 그게 직경이 어디 잠깐 볼까요? 직경이 75.5m 이만한 바퀴죠. 그 다음에 2160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오는데 30분인가 걸렸다고 하죠.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였을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 그죠? 이 만든 이유가 에펠탑 때문이랍니다. 에펠탑이니까 에펠이 만들었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옛날에 강의할 때에는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에펠탑은 누가 만들었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에펠이 만들어서 에펠탑이죠. 아마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에펠탑은 그러니까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가 열리기 4년 전, 4년마다 하나씩 열리니까요. 얘가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마찬가지로 세계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거 2년 전에 에펠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박람회장의 출입구였었거든요. 그러면 얘를 왜 쌓았느냐? 이때 당시에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각국은 자국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요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과시를 하는 상징물로 만들어진 게 에펠탑이었죠. 이제 4년 뒤입니다. 미국이 그 생각을 하고 저거 에펠탑 멋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학과 기술이 미국이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러면 그걸 상징하는 물건이 뭘까라고 여러 가지로 공모 기타 등등의 과정을 거쳤고 아까 말씀드린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게일 페리스입니다.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안을 만들어냈죠. 물론 그 사람이 처음 만들긴 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거보다 나무로 만들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걸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 세계 박람회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자랑을 해야 되죠. 지름을 늘리는 겁니다. 지름을 늘려서 뭐 110m짜리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파리에서 4년 뒤에 정확히 지름 100m짜리 휠을 만들어서 조금 있다 철거가 된다고 하네요. 얘가 그러니까 게일 페리스가 결국은 한방 보복을 당한 거 그 격이 되겠죠. 우리 과학은 100m짜리도 가능해를 프랑스가 입증을 했으니까요. 그런 일화인데요. 일단은 보기 좋습니다. 놀이기구 중에 쉽게 만들 수 있는 설계가 변경이 가능한 거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왜 대관람차를 탈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관람차는 천천히 돌아서 높이 올라간다. 높이 올라가면 짜릿하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많이 있다고. 저는 무섭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멀 풍경과 가까운 풍경을 동시에 구경하고 뭐 이런 재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놀이공원에 가시면 아시는 놀이기구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전목마도 있을 거고요. 요새 요새 사람들이 많이 타는 위로 씩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자이로드롭인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들은 인간의 감정 혹은 감성과 어울려서 한 가지를 굉장히 확대, 자극 등등의 방법으로 그 감정을 커다랗게 느끼게 해준다고 하네요.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면서 무중력이 만들어지고 그걸 느끼는 일종의 무슨 해방감? 뭐 이런 거 탄다고 하고요. 회전목마는 돌아가는 회전판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한 거죠. 당연히 잘들 아실 만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맨 겉부분에는 보통 말이 있죠. 영화에 많이 나오죠. 말. 회전목마는 타실 때 맨 마지막에 타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타야 이게 돌아갈 때 원심력이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원심력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은근히 피가 한쪽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이 한쪽으로 피가 쏠리면 사람 감정에 또 오묘한 느낌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회전목마를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한 가지 굉장히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라고 하는 게 특징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기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재밌으라고 만들어진 거구나. 대관람차 왜 타냐고요? 재밌으니까 타죠. 오늘은 이 재밌는 거를 만들어서 그렇죠.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한번 장식품이든 아니면은 이걸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다른 걸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을 익히든가 뭐 등등 하시는데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듭니다 라고 하고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만들다가 이거 말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맨날 바꾸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걸 갖고 왔네요. 차이는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봉투, 가져가신 봉투 보시면 열어보시면 꽤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오, 이렇게 많아요. 에다가 이거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다 꽉 채웠습니다.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 이전에 쓰시던 거 그냥 갖고 계셨어야 되고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우아하셔야죠. 너무 많다. 그죠? 먼저 하실 작업은 얘가 뭔지를 따지기 전에 갖다 놓고 하염없이 하늘천 따지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갈지 마시고요. 하늘천 따지. 집안에서 하시면 옆에 물수건 놓고요. 밀어내신 다음에 물수건으로 싹 닦으시면 됩니다. 혼나지 마시고요. 해서 얘를 뿅 다 갈았다고 칩니다. 뿅 다 갈았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앞에서 한 걸 보신 분들 이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짐작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이제 물을 때가 됐습니다. 이 구조를 만드시는 분들은 평상 당연히 만드실 수 있고요. 심하면 아주 간단한 형태로 농막 같은 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물며 근에 그렇죠? 여러 가지 놀이기구까지 상징적인 것까지 가능하겠구나, 실용적인 것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까? 예. 인테리어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런 데 쓰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크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강의를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은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마술을 좀 부려야 됩니다. 뿅 하면 뿅 했습니다. 1. 이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니은자죠? 니은자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면 아, 이게 뭐 하는 구조구나 라고 금방 아시게 됩니다. 왜 니은자일까요? 이전에 오토마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먼저 이렇게 탁 붙이면 나중에 가운데 걸 만들어서 끼울 때 가운데 게 작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떼야 됩니다. 아, 이런 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쌓으셔야 되고 괜히 붙였네 라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자 먼저 만들어 놓으십니다. 1. 그리고 놔두면 굳습니다. 2. 얘를 만드셔야 됩니다. 4개를 만드시면 되죠. 드린 구조물에 이거 기타 등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부품을 먼저 보여드리면 사람이 탈 곳이죠. 당연히 2개가 필요하겠죠. 밑판이 하나 필요합니다. 밑판과 요 길이는 어지간히 맞도록 신경 써서 자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개, 작은 거 2개. 아, 사람 탈 곳을 만드는 상자 같은 걸 만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하고 목공풀만 써서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여러 가지 들고 다니는 바구니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크게 만드시면 다육이를 집어넣거나 조금 더 크게 만드시면 머그잔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야외에 한 서너 잔 들고 나가시거나 조금 더 커지면은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맥주나 우유 같은 걸 넣어서 운반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들어야 될 때, 자,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까입니다. 한번 붙여서 다시 떼지 않을 곳은 붙이시는 게 좋겠죠. 이거 역시 학생들에게 배운 건데요. 요 구조를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요 구조를 먼저 만드시려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있죠? 어디를 바깥으로 하면 이쁠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을 바깥으로, 그 다음 이 녀석도 이쪽을 바깥으로 결정을 했죠. 그 다음 잡고 바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편하게 붙이시는 방법이야.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놓고 잘 맞추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법을 많이 부려야 됩니다. 뿅 하면 이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역시 안 보신 겁니다. 코. 그리고 이 구조가 좀 편한데요. 즉 이렇게 하셨으면 이 짧은 막대가 4개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들였어야 하는데요. 이걸 더 들이면 맨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뭐에다 써요? 이러는데 여유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어딘가에 끼워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어서 개수 딱 맞춰서 드렸습니다. 아까워서 조금 드린 건 아니고요. 뭐에다 쓰는 물건인 거를 자꾸 생각하셔서 이게 4개면 됩니다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먼저 끼우시고 잘 안 들어가면 살짝 돌리십시오.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나무는 이게 합성 또는 MDF처럼 인공으로 쪄낸 나무가 아니라 천연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는 즉시 굽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아 얘가 이렇게 굽겠구나 라고 하는 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이테의 반대 방향으로 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예상하셔서 그걸 안쪽으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살짝 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러 이게 공산품은 아니기 때문에 휠 수밖에 없거든요. 휘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서 걔를 안쪽으로 붙이시는 게 견고한 목공품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먼저 이렇게 끼우시고 대충 끼우셔도 됩니다. 얘를 여기 놓으시고 구조를 가만히 생각하시면 아 이게 양쪽으로 나오는 길이가 비슷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가운데 오도록 잘 맞추시면 됩니다. 뿅 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간단하겠죠? 아까 붙여놨던 곳인데요. 이 목공풀의 단점이자 장점도 있습니다. 굳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그게 단점인데 장점은 틀렸으면 중간에 살짝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직 안 굳었을 때 모양과 위치를 딱 잡으시고 가구 만드실 때는 아까 설명드린 클램프라고 하는 기구를 써서 양옆을 꽉 조이시면 됩니다. 하루만 기다리시면 멋있게 조여질 수 있습니다. 뿅 해서 4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아이들을 가지고 중간에 얘를 지탱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걸 드렸었거든요. 한 개씩 분리해서 드렸었고 이걸 가장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붙였습니다. 톱질을 해서 끌로 파낸 곳을 서로 겹쳐지게 했죠. 목공, 전통 목공에서 요즘 서양에서 전부 기계로 하는데요. 이걸 4개 맞춤의 잠부 맞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두 개를 동일한 구조로 만들었고 사포를 미리 사포질을 해서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가운데를 낄 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끼워 넣어야 바퀴를 걸 수 있는 커다란 2개의 십자형 축이 만들어지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끼우시면 되는데 돌리시고요. 살짝 들어가다 보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혹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장 힘이 센 역도 선수가 와도 잘 안 됩니다. 손가락 힘으로 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놓고요. 네.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죠. 적당한 곳까지 끼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얘를 먼저 끼우시면 나중에 뜯어야 되겠죠. 후회하십니다.
그 다음에 4개를 이미 만들어 놓은 4개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 부분이 가장 힘들죠. 몇 번 차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시기 편하게끔 살짝 바꿔놨습니다. 네. 살짝 여유가 있어야 얘가 회전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곳은 위아래 길이를 살짝 조정하셔서 맞는 곳이 있습니다. 골라내시면 되고요. 얘만 만들어내시면 다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다 돌아갑니다. 이제 얘를 여기다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붙이시면 되겠죠. 수직으로 세우시면 얘를 만들어야 되는 가장 어려운 곳은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마타, 이게 이쪽으로 기울거나 하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요. 오토마타 만들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장치는 조그마한 와셔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살짝 이게 좀 힘이 듭니다. 혹시 플라이어나 벤치 같은 게 있으시면 이용하셔도 좋고요. 없으신 분은 조금 힘들게 돌리시면 됩니다. 간격을 잘 예상 간격을 맞추셔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네요.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뭐에다 쓰는 물건인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끼우시고요. 끼워 넣으신 다음에 손잡이 완성입니다. 잘 안되면 목공 본드 살짝 바르시면 됩니다. 여기 붙였다고 하고요. 그냥 돌리시면 분해가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굳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얘가 맞지 않으면 간격을 조정 와셔로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대관람차 여기까지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드신 즉시 돌리기 시작하시면 약한 곳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본드가 굳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커피 한 잔 하실 정도의 시간이면 굳습니다. 나중에는 학교 수업할 때는 이렇게 돌리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어떤 분이 이걸 돌리면 하염없이 돌리면 힐링이 된다는 어떤 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조그맣게 아이들이랑 같이 조그맣게 소원을 써서 넣고 돌리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로 새해 인사용,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돌린 적도 있습니다. 네, 대관람차에 있었습니다.
대관람차 만드는 게 가장 복잡했고 이것까지 만들어서 총 6개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캄포나무를 써서 사포질을 좀 힘들게 하신 다음에 광택 보존용 오일을 발라가지고 예쁘게 만들기도 있었고요. 나무 조각 기타 등등을 활용해서 탈것 만들기 기타 등등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실용적인 건 안 만드시나요? 가구는 안 만드시나요? 아니요, 원래 인테리어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가구도 만들 줄 압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얘를 만드는 이유는 예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가구 만들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요만한 자투리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제 동료들도 이런 거 자투리 많이 나오죠. 이걸 갖고 물론 화로에 떼시면 고기 굽는데 뭐 참나무는 아니니까 향기까지는 아니지만 화력 좋고 그 다음에 은은한 나무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재미도 있고요. 고기 구워 드시는 데 딱이죠. 두 번째는 저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긴 걸로 이거보다 조금만 더 길면 되거든요. 이걸 만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얘를 3개 잘라가지고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고요. 그걸 왜 만드세요? 인데 그러니까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공방에 앉아서 조물조물 하면 얘가 만들어지죠. 이거 자체에서 즐거움을 만드는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림 그리시는 분도 한번 몰입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몰입을 하게 돼. 서예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건 예술가잖아요. 체육공원에 가시는 분, 체육하시는 분, 노래방 시설을 이용해서 노래하시는 분, 스포츠 경기 보면서 막 이 팀 저 팀 응원하는 이거 행위 자체가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재미있으니까요. 재미있으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뭐 마음의 힐링이 되는 기타 등등 이런 보수 효과들이 좀 있죠. 저는 이쪽을 택했고요. 이런 거와 뭐 가죽,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골판지 등등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재미를 느낍니다. 그 다음 가끔가다 쓸모 있는 것도 그 와중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모든 게 아니어도 이걸 제가 태워버리면 탄소가 나오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걸 한 번 더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고 재미 느끼고 제 나름대로 힐링 효과도 얻습니다. 그리고 태워서 없애는데 탄소가 발생하죠. 얘를 줄임으로써 나름대로 환경 자연 보호에 이만큼 좀 힘을 좀 보탰습니다. 자, 압축 요약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얘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약간의 설계 변경, 예쁜 모양 만들기 이런 걸 겹치시면 학교에 이제 문서 적어 놓을 땐 창의성의 구현, 뭐 미적 감각의 고양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것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조금 이거보다 크기 조금 늘리면 실용적인 거를 만드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에 좀 큰 거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다리 달면 야외용 의자가 나옵니다. 다용도 스툴이 나오죠. 좀 크게 하시면 밑에 제가 쓰고 있는 책상 같은 게 나옵니다. 더 커지면 평상이 되고 더 커지면 집이 되겠죠. 여기까지였었습니다. 총 6개의 재미없는 강의 뭐 이렇게 들어주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입니다. 힘내시고요. 다 같이 극복하고 예전처럼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게 됐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목공 강사 김주환이었습니다.